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여러분들 7월달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나요? 내일이면 8월달도 시작되는데, 자, 8월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돈이 몰린 섹터, 종목, 차트 분석 가볍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주 굵직한 금리 인상부터 GDP 발표가 있었는데 저보다 악재 소멸이다. 시장은 이제 수급이 그냥 그렇게 말해주면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이어도 악재와 호재는 다 존재하는데 그 수급의 주체들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각각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사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점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이 계속 저점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달 동안만 지금 월봉을 보시면 한 달 만에 7월달 12%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와줘. 6월달에 빠진 정도 수준을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약간 뇌피셜이긴 한데 워낙 안 좋은 뉴스들이 이때 계속 나오니까 이때 아마 숏 포지션, 이제 공매도죠. 이제 파생을 따지면 숏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숏 물량들을 좀 뚝배기를 깨고 그러니까 좀 청산을 시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재료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피크아웃 정도 되는 것 같고 실적은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아마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변화된 게 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어떤 뉴스들이 나오긴 했는데 또 가볍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러시아 가스프롬이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 리트비아의 가스를 끊었다. 리트비아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이런 루블화로만 결제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최근에 가스 공급 유럽에 시작한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다시 또 줄이고 있죠. 이런 게 또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는 좀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변수도 한번 8월달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월달에 체크해야 되는 게 지금 계속 티격태격 하고 있죠. 시진핑과 바이든이 대만 문제 앞두고 계속 장난을 치고 있는데 시진핑이 부장난하면은 다 죽는다. 약간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둘만의 계속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계속 이런 분쟁이 좀 더 심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언제 표면에 올라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고위급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근데 이제 8월달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좀 달렸잖아요. 그죠? 좀 달렸어요,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에도 좀 내성이 생기면서 좀 잘 달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월봉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월봉인데 월봉을 보시면은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강하게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또 이렇게 올라가기보다 저는 그냥 차트를 간단하게 본다면은 약간 요 정도 구간에서 횡보하는 박스권 정도 그 정도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7월달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달렸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달도 뭐 7월달처럼 이런 반등을 정말 랠리를 이어갈 거야. 악재가 대부분 소멸이 되고 다시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막 갑자기 뭐 하락이 되는 징조들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가능한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소폭의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또 큰 흐름 봤을 때는 약간의 박스권 요 구간까지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음봉을 만들면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흐름도 예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 월봉상에서 봤을 때 그렇고 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다우존스도 월봉이거든요. 자 일봉은 잘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요런 120선에 저항대가 있다. 그래서 120선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더라도 돌파한 척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도 이랬었고 여기서도 이랬었어요. 그죠? 여기도 그랬었죠. 딱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살짝 돌파하는 척 하면서 이거 간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그러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8월달도 뭐 크게 봤을 때 어느 정도 파사건을 조금 예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인데 단기적으로 7월달에 역시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120선과 60선이 우하향 중에 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저항대에 맞고 또는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7월 달에 많이 이제 공략을 했던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굵직한 또 이벤트들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수는 뭐 박스권 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또 개별주, 개별 테마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8월 달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 플레이보다는 그냥 강한 종목, 모멘텀이 생긴 종목에서만 계속 매매를 하고 놀아야지 수익률이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8월 달에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지수를 봤을 때는 이것도 월봉을 봤을 때 비슷해요. 월봉도 양음양 패턴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양, 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당연히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양, 음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음까지 크게 빠지지 않더라도 요때처럼 양, 이게 7월이라면 오늘 이렇게 살짝 횡보하는 박스권 움직이거나 소폭의 조정이 나오는 요런 8월 캔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막 여기를 돌파한다 라고 보면은 요런 저항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다시 떨어지는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고, 어쨌든 큰 기대 없이 지수 관련 플레이보다는 강한 종목에서 놀자,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지수는 가볍게 체크를 하고, 이슈가 들어온 종목들 생각보다 금요일에 많이 있었죠. 심심하게 놀고 있던 우리 주포 형님들이, 세력 형님들이 이제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끝나서 그런지 갑자기 하나둘씩 막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분들도 좀 휴가를 좀 일찍 다녀왔나 봅니다. 야, 7월달에 이벤트가 너무 많으니까 뭐 휴가나 다녀오자 그런지 몰라도,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지만 이제 좀 판이 많이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이 많이 깔린다는 게 여기저기 테마들 많이 생기고 기준봉 많이 생기고 강한 종목들 개별주도 막 생기면서 서로 양호하게 선순환매가 도는 시장. 오늘은 네가 올랐으면 내일은 저기 테마가 오르고, 어제 신 저 테마가 내일 모레 다시 올라주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잘 되는 시장이 돌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눌림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빨리 판을 많이 깔아줘서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새롭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물적 분할된 방산 부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를 흡수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이렇게 한 이유가 회사의 규모를 키워서 결국엔 세계적인 방산과 우주 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부가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이제 반응을 해서 신고가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고 거래대금도 6,600억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안 볼 수는 없겠죠. 오랫동안 모아왔던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이렇게 모아왔던 분들에게는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구간이지만,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강한 종목에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도 또 눌림목도 충분히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그룹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으로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기후변화 재원 마련 관련 예산안이 급무살을 타면서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바이든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순풍을 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특히 뭐 퍼스트 솔라, 인페이즈 등 굉장히 종목들이, 솔라 엣지까지 뭐 태양광 관련 회사들이 최근에도 급등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또 미국에 많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놓은 하나솔루션이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반면에 미국 쪽 비중이 별로 크지 않고 중국 쪽 비중이 크다 보니까 OCI는 상대적으로 되게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은 하나 쪽이다. 하나 쪽인데 하나솔루션 우선적까지 봐야겠죠. 상승의 연봉도 나와줬고 계속 지켜는 봐야 되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런 의미 있는 고가는 돌파는 했으나 여기 약간 저항대가 여기 남아있긴 합니다. 자, 이런 눌림목들 바로바로 쳐다보면서 트레이딩 해야 되는 이런 구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같이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대명에너지도 이제 테마성으로 상한가가 나와줬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테마 종목으로도 같이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까지, 현대에너지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너무 갭이 좀 크게 떠서 매매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약하게 움직였던 게 SDN은 갭은 크게 떴는데 마지막에 갈수록 밀렸습니다.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 여기에서 물렸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평단가를 줬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추세를 이렇게 올리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도 조금 올라왔어요. 예전에 살짝 엮였던 우린 BTS 같은 종목, 그 다음에 S에너지, 신성 ENG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이 강하니까 역시 풍력주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CS 윈드도 이틀 연속 15%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와줬다. 그리고 동국 SNC가 제일 강한 흐름이 거의 나왔죠. 동국 SNC도 거의 고가를 살짝 돌파를 했다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좀 흐름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풍력 중에서는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이런 거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CS 베어링도 워낙 또 예전에 한 번씩 또 수급을 줬으면은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확실히 만원대로 올라와서 그런지 좀 호가창에 좀 많이 쌓여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풍력으로 같이 엮어서 제대로 눌림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은 당연히 다음 주도 거의 제일 중요한 섹터로 저는 보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외에는 좀 이런 개별주들이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스죠. 그래서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면서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인데 이날 하루만 한 19%까지 올라갔다가 16%에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고 계약 금액이 13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최근 매출액 대비 한 700% 정도가 되는 수준인데 기간은 3년입니다.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그래서 3년 동안 그래도 3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하고도 최근 매출액 대비 700%면 굉장히 3년 벌 거 미리 다 지금 벌어놨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서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이 좀 나와줬네요. 나와줬고 이런 자리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그런 타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도 거래대금이 거의 6천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봐야 되는 종목 다음 주에도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조일 알미늄도 조금 개별주 상당히 강한데 결국에는 근데 2차전지 뭐 배터리 전기차 관련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는 그냥 하나의 그런 큰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케미칼과 롯데 알미늄이 미국에서 전기차 소재 사업을 추진한다. 최고로 큰 최초로 양극박 기지를 투자를 한다. 설립을 한다.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연결됐으면 아마 이날 바로 빠르게 상한가를 갔었을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당연히 연결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고 설립을 하는 롯데 알미늄과 조일 알미늄이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투자 확대와 소재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사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재료가 또 나쁘지 않은 재료다 보니까 실적도 좋습니다. 조일은. 그래서 최근에 시설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실적이 내년에도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종목인데 최근의 움직임은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왔다. 아직은 역배열이긴 하지만 나름이는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한 상태고 요런 눌림 자리들 나쁘지 않은 그런 타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351선 자리고 여기는 11선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서 캔들이 이제 여러 개 생기면은 11선, 21선 다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타점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타점, 이런 351선 타점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351선은 역시 어렵고 고수익이 나지만 굉장히 하이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351선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손절도 잘 잡고 조금 비중을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검증을 해보고 이런 연습을 하시고 하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매매가 이제 쉬운 건가 하면서 덥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많은 이 시장의 트레이더분들이 다 보고 있는 관점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도 덩달아 같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애플이 좋은 실적이 나오니까 애플 관련해서 LG 이노텍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금양도 마찬가지긴 해요. 금양도 말씀드린 2차전지 관련으로 내년부터 2차전지 매출이 급증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좀 다이렉트로 투상은 조금 과했죠. 그래서 제대로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저는 이런 구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솔직히 다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상하진 않은데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한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일단 1차 정도 입지를 넣어볼까
일단 보고 있고, 왜냐면은 또 다른 종목들 보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역할을 거의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눌림 자리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도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너무 치고 갔지만 조용히 현대로템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뭐 퍼스텍, 한일 단조, 스페코 빅텍 같은 종목도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흐름은 나와주고 있지 않는데 야금야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유일로보틱스도 보시면은 이때 조정받는 듯 했으나 좀 다시 저점 올리면서 요런 딱 전고점 부분, 저항대 부분에 일단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딱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 이후에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주로는 뭐 로보티즈 정도까지, 로보티즈도 야금야금 올랐는데 여기에 단기 그래도 저항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지, 그래서 버티면서 돌파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로봇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자. 자, 그 외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던 애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개별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기간 조정, 상승 이후에 계속 기간 조정 잘 버티는 흐름 나오더니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은 슈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얼마나 좋은 타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전고점 부분에서 버텨주는 뭐 거래량 줄어든 캔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오히려 타점은 이런 타점으로 보수적으로 잡는다던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대응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영우 관련해서는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빠지고 있죠. 과대낙폭 정도 한번 노릴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지면은 한번 살짝 탁 튀는 이런 자리 정도 한번 노려볼 것 같고, 그 외에도 성화이텍은 재료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센 건 아닌데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팩 공급사 선정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요날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좀 터져준 것 같아서 매물 소화 이후에 이렇게 눌렸다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로 이제 한 원전주 정도, 원전주나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조금 뭐 튀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린 케미칼 관련해서 조금 튀는 종목들도 있고, 그린 케미칼도 이런 종목들, 탄소 중립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조금 거래대금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많이 약한데 한번 눌렸다가 다시 재차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주도 지금 잘 바닥을 어떻게 보면 좀 다지고 있죠. 보성파워텍도 지금 잘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런 구간 돌파가 뭐 쉽진 않겠지만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시도를 하면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G2파워는 원전으로 갔다기보다는 이제 좀 무중 테마로 엮여가지고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냥 무중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전으로는 이런 오르비텍, 뭐 우진, 일진파워, 한신기계 대부분 차트들이 다 비슷하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 정도 원전주는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개별주로도 아타바이오도 좀 상을 쳤죠. 거래대금이 좀 약해서 그래도 900억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종목도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관심 종목 일단 넣어는 놨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일단 좀 주말간에 좀 세팅을 하고 볼 예정이고, 아마 우선순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요런 신재생이나 몇몇 방산이나 전기차 관련 재료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위아래도 좀 크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뭐 잘 대응하셔서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주덕 스터디 카페 많이들 오셔서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고 치킨도 쏘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 매매일주 공유, 저의 장전 시황 브리핑 이런 것들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꾸준하게 오셔서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